안녕하십니까. 한잔하고 논문 읽는 약사 김성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동안약사 박병태입니다. 바뀌셨나봐요, 동안약사로. 네. 어쩌다 보니 3월 3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양력 생일입니다. 아, 정말요? 또 3월 3일 이제 오메가3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네. 주제가 오메가3니까. 근데 왜 3월 3일이 오메가3의 데이예요? 오메가 뒤집고 3 하면은 과학자들이 되게 위트가 있습니다. 별명도 잘 짓고요.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메가3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좋은 기름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메가3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ALA라는 게 있고요. 알파니놀레익 엑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PA라고, 이거는 플레임이 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DHA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EPA랑 DHA가 연어나 정어리, 멸치, 이렇게 어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화학 구조는 번호를 매깁니다. 번호를.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쪽이 1번이어야 돼요. 근데 오메가3를 할 때는 어디서부터 1번을 매기냐면 여기서부터 매겨요.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부터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편한가? 박사님 오메가3 드시나요? 예, 저도 매일은 아닌데 가끔 먹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드시는 건가요?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코엔자임 Q10하고 오메가3는 매일 하나씩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 먹기 전에도 오메가3를 먹으면 좀 수치가 좋아지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메가3 같은 경우가 고지혈증, 특히 고지혈증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거 아니고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처방도 나오죠. 네, 요즘 처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지방 외에도 두뇌 건강이나 눈 건강, 관절 건강에도 이제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오메가3가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건 있을까요?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이면서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없으면 우리 몸 자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냐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지질이중증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세포를 말랑말랑하게 해줍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가 굉장히 경직이 되고요. 오메가3가 들어가게 되면은 염증 반응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도 있잖아요. 안구건조증에도 오메가3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구건조증을 쥐한테 유발을 시켜가지고 약물을 투여해서 그 안구건조증을 얼마나 낮추는가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메가3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면 만성염증을 낮춰주고 안구건조증도 개선을 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아이들의 두뇌 발달입니다. 임산부가 오메가3를 많이 안 드시면 그 부분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오메가3는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또 육아를 하시잖아요. 저희 딸은 이제 6학년 되고 이제 곧 2돌 됩니다. 2돌. 그럼 아이한테도 오메가3를 먹이고 계신가요? 아직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캡슐로 많이 나오고 그걸 또 씹어야 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은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두뇌 발달 관련해서는 추가로 복용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어른에 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저는 꼭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뇌가 형성되는 시기가 3개월, 4개월 정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약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다 초기에부터 많이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면은 태아의 신경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엽산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가짜 뉴스인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큰 물고기에서 얻었어요. 참치. 근데 실제로 참치는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양 생태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참치입니다.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작은 어류, 큰 어류, 그 다음 참치가 있는데 중금속이 이렇게 쭉 농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치는 피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참치나 연어에서 오메가3를 추출하면 중금속이 추출이 돼서 같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샀었죠. 엄밀히 말하면 오일에는 중금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오메가3 같은 경우가 식약처에서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랜덤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셔도 되는 그런 필수 지방산입니다. 출산 전에
그거는 출혈 관련 때문에도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3 때문에 출혈 경향이 생긴다라는 논문은 없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혈전이 생성이 돼요. 정상적으로 출혈을 막기 위해서 생성되는 혈전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출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정일에서 한 15일, 한 달 정도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한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기름들, 오메가3가 아무래도 기름이다 보니까 찾아서 준비해봤는데 아마씨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씨유하고 들기름이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류에게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했던 거는요, 올리브유, 아르간 오일, 이런 거 되게 유럽에서 역사가 깊거든요. 아르간 오일은 모로코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식물성 오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는 뭐가 있었죠? 참깨, 들깨를 통해서 참기름, 들기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물성 기름들이 오히려 어찌 보면 관점을 좀 달리하면 인체에 더 친화적일 수 있다. 물론 어류에서 유래된 오메가3, EPA나 DHA도 굉장히 활성이 좋은 오메가3입니다.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올리브유에는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하는 알파 리놀렉 엑시드의 비율이 2%밖에 없더라고요. 올리브 좋다고 많이 먹잖아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올레익 엑시드라고 하는 지방산,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는 지방산이 한 50에서 많게는 65%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분이 올리브유가 우리에게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라고 해서 꼭 이중결합이 3개가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종 불포화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걔네들이 염증을 억제한다던가 중성지방을 억제한다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요, 착즙하는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들기름이랑 아마씨유 같이 오메가3가 너무 풍부한 애들을 가열하면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는 오일처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발연점, 연기가 나는 점이 높은 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씩 먹어볼까요? 아마씨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아마씨유 먹을래요. 그만. 전 자작하겠습니다. 그냥 먹어요? 먹을만한데. 하나 더 먹어볼까요? 들기름도 한 점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들기름은 가열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편한가? 식용유랑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이런 거는 요즘에 별로 안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메가6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인데요.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의 식이를 평가를 해보면 오메가3가 더 많은 게 더 좋아요. 근데 그 비율이 1대4를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양 식이로 넘어가면요, 이게 1대10, 많게는 1대50까지 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메가6를 좀 피해라.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의 스타일 자체가 많이 튀고 복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적당하게 먹으면 그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팩트는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 기름이긴 하지만 이게 마치 뭔가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 편한가? 연어나 고등어 아니면 견과류, 호두 같은 거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저런 이제 기름 같은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식품으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생선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안 드시죠? 네. 저도 안 먹어요. 생선 안 드시는 분들은 이 보조제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견과류도 견과류만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있고요. 보통 생선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꾸준하게 섭취를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오메가3 같은 경우를 보조제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다 드시면 살찝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 저 삼시세끼 다 먹으면 살쪄요. 저는 새끼 다 먹습니다. 다 좋으시겠습니다. 약국에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메가3 영양제를 많이 찾으시는데 뭐 제품에 따라서 흡수율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흡수율의 차이라기보다는 구성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도의 차이. 어차피 오메가3 자체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오메가3의 어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을 섭취한 후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지방분해 요소가 나오는데요. 요소가 나왔을 때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시는 게 흡수율이 가장 좋고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오메가3 요새는 보시면 그 구성 자체가 RTG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RTG에서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제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류에서 뭐 등푸른 생선이든 뭐 그런 생선 종류에서 오메가3를 딱 뽑아내면 보통 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이 중에 필수 지방산의 비율이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류에서 지방산을 먹게 되면 3개 중에 하나만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2세대로 넘어간 게 에틸 에스터폼이라고 해서 요렇게 하나 분자 하나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서 얘네들만 뽑아서 농축을 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서 3세대로 이렇게 간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글리세롤에 필수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이 경우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분해 효소에 가장 적합한 형태래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의 가장 친화적인 형태다. 1세대를 그냥 오메가3라고 하고요. 2세대를 EE폼이라고 합니다. 에틸에스테르폼이라고 하고 3세대를 그 RTG라고 해서 Reesterification, 트리글라이세라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다 이겁니다. 이 무게와 거기 들어가 있는 EPA와 DHA 함량, 예를 들어서 이 알약의 무게가 뒤에 나와요. 알약의 무게가 1300mg이다. 근데 거기에 1000mg의 EPA와 DHA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새는 70에서 80% 정도 되는 순도를 가진 오메가3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약국에도 RTG 네, 진짜? 네. 요즘에는 다 RTG로 요즘 나오고 다 RTG. 편한가? 원료사 같은 경우에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따져보는 게 좋기는 할까요? 아무래도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메가3 같이 불포화 지방산은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산패하게 됩니다. 기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는 감안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우수한 원료사들이 몇 가지가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원료사의 원료를 이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스가 연어나 뭐 명태, 엔초비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엔초비도. 이제 간혹 먹었을 때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는 굉장히 오메가3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오메가3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먹어보면. 원래 생선에서 비린내 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단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경시 변화, 색깔의 변화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겠다 이러면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돼요. 유통기한이 넘지 않아도요. 뭐 모든 약 다 마찬가지죠. 맞아요. 뭐 영양제도 그렇고. 편한가?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해주시고 또 어디에 하시면 돼요?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이 제 양력 생일인데요. 오메가3 홍보대사. 3월 3일이 세계 오메가3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아마 가장 흔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오메가3인지, 오메가3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확하게 복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먹어서 손해날 건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어렵지 않아 다 같이 외쳐 건강은 안
빛나 편한가